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온라인 터치모아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영상은 손 상동행동 소거를 위한 몸놀이에 관련된 강의 영상입니다. 아이들마다 손 상동행동의 모습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손가락을 막 꼬는 친구들, 막 이런 식으로 쏘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막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친구, 이렇게 하는 친구, 이렇게 하는 친구,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거는 원인도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시각추유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눈앞에 뭔가 움직이는 시각적인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약간 시각추구일 가능성이 크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눈앞에서 움직인다던가 할 때는 시각추유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특별히 눈으로 뭐 이렇게 보지 않는데 자꾸 눈은 안 보이지만 자꾸 손을 꼰다든지, 그쵸,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물 중심의 경험으로 인해서 뭔가 손으로 그 사물을 가지고 쥐고 있거나 돌렸거나 하는 반복적인 그런 기억들이 연상이 되면서 그거 비슷하게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크게 일단 이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이가 뭔가 이거를 쥐고 있으면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게 쥐고 있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쥐고 있는데 이걸 손상동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통제해야 될까요? 이걸 뺏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쥐고 있으려는 거,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쥐고 있는다. 그러면 이 손에 쥐고 있는 거 말고 심리적 더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호작용이나 소통을 하시면 그게 훨씬 더 좋고, 그걸로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이 이루어지면 손으로 쥐고 있는 행동은 줄어들겠네요. 손상동 행동은 속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스킨십이나 몸놀이나 이런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아이가 충분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얻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손에 자꾸 쥐고 있으려는 행동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손에 쥐고 있는 거, 안정을 얻기 위해서 쥐고 있다기보다는 관심이 제한적이고, 또 몸으로 수용하는 감각도 굉장히 불균형해서 가볍고 뭐 미끈미끈한, 또 자기가 익숙한 그 촉감만을 얻기 위해서 반복된 행동으로 쥐고 있거나, 또는 반복된 행동으로 뭐 돌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연상하면서 손을 까딱까딱까딱까딱 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꼬고 있는다는 거는 뭔가 이제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쥐었다거나 손으로 탐색했던 거, 그 연상에서 또 그 손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폐 성향의 대부분이 원인이 뭐냐면, 현재 시점에 내 몸 중심으로 집중하지 않고 이전에 경험했던 제한적인 경험들을 연상해서 반복을 하는,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거, 다양한 것들이 아이의 발달에 자기 걸로 확장되어 가지 않고 해봤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손상동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손으로 경험했던 제한된 경험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손을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경험들, 시각 추구는 손으로 가볍고 뭐 부드럽거나 매끌거리는 어떤 사물 중심의 놀이나 경험일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손상동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상동 행동 하는 아이들의 손으로 만지작거리거나 손으로 하는 행동들의 또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 힘을 많이 쓰는 동작을 손상동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힘 많이 안 들이고 접촉 많이 안 하고 되게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런 반복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까딱까딱 뭐 흔들고 이제 털고 뭐 두드리고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 점점 손으로 쓰는 기능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발달인데, 아이가 역시나 힘 많이 안 쓰고 접촉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영역들로 손의 움직임을 단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손의 기능들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소근육 쓰는 것도 약해질 수 있고, 또 시각과 손과 다른 신체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손 상동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익숙한 촉감만 추구하고, 미끄럽거나 가볍거나 어떤 플라스틱류, 종이류 이렇게 가볍고 이제 단조로운 촉감을 좋아하고, 그 대신 촉감놀이 할 때 뭐 밀가루 반죽을 묻힌다든지 뭐 덕덕지 여기 슬라임 같은 거 붙인다든지 이러한 손으로 느껴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촉감각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촉각 방어 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물감 같은 거는 물론 축축하긴 하지만 여기에 막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감 묻히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막 끈적끈적 절적절적해서 이렇게 막 만져 이렇게 붙여준다. 그럼 막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저항합니다. 우리 손에는 무게감도 느낄 줄 알고, 이 어떤 부드럽고 미끈미끈한 거 뿐만 아니라 뭐 따갑고 꿀렁하고 묵직하고 출렁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손 상동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손의 촉감각적으로 제한된 경험만 추구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 촉감각의 경험들은 낯설어하고 거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것이 해결 방법도 그쵸, 다양한 손의 촉감각을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 상동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이 사물을 보면 뭐 쥐고 있어야지, 아니면 자동차처럼 왔다 갔다 해야지, 이거를 눈으로 보거나 자기가 감각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경험된 건 안에서 되게 이거는 미끈미끈한 거, 뭐 이거는 무슨 모양, 색깔 이렇게 단조롭게 경험을 하는데, 이 손의 감각을 충분히 많이 사용해보고 관절도 많이 움직여보고 손의 힘을 많이 써본 아이들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부러뜨려도 보고, 이렇게 늘려도 보고, 뚜껑도 빼보고, 그 다음에 막 이게 구겨지나 막 구겨지게 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비틀어지나 막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손의 감각을 다양하게 느껴본 친구들은 손으로 조작하는 것들이, 또는 손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이나, 이렇게 손 상동행동 있는 친구들은 손을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손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감각의 영역을 굉장히 적게 갖고 있습니다. 이 사물을 만졌을 때 무게는 어떻고 질감은 어떻고, 구기면 그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짜면 이게 짜면서 이게 물이 나오는지, 이런 탐색을 잘 하지 않게 돼요. 흔히 말하면 손상동 행동이 있는 친구들은 손의 감각과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물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물의 변화로 다양한 촉감각의 연결의 경험들이 그만큼 적은 거죠. 또 손상동 행동에 있는 친구들은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 그 다음에 손을 크게 벌리고 작게 구부리고 뻗치고 구부리고 하는 이렇게 다양한 손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유감각이라는 거는 내 손가락이 지금 구부러져 있는지 펴있는지, 내가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힘을 이제 풀고 있는지 뻗치고 있는지, 이러한 이 손의 관절의 움직임, 이런 힘줄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몸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는 이 고유감각이 중요한데, 늘 제한된 방법으로 손을 쓰다 보니까 손가락 각각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움직여볼 기회들이 좀 적었겠죠. 또 관절을 자기가 힘을 써서 다양하게 움직여볼 경험이 적습니다. 손 상동에 있는 친구들은 손끝을 이렇게 꾹 눌러보거든요. 손끝 마사지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관절을 구부려서 아픈 거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을 꾹 누르면, 손상동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어딘가 아픈데 어딘지는 모르겠어, 어딘가 아픈데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도 있고, 또 손끝을 꾹 누르면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구부려서 피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단순하게 빼버리는, 마디를 힘있게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손을 자꾸 쓰다 보면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이 방향으로 있죠. 그리고 엄지가 보통 이렇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손상동에 있는 친구들은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손을 약간 뻗친 상태로 있거나,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손과 팔을 같이 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몸의 형태가 손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의 형태, 위치, 그러니까 엄지의 위치, 그 다음에 이 팔목과 손에 연결된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손 모양만 봐도 이 친구가 손상동행동이 있는지, 소근육 발달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상동행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회성이 결여되면 손상동행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손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축축축축 요리도 하고 막 빨래도 하죠. 물건도 들고 나르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손을 움직이네? 나도 움직여 봐야지 하면서 행동 모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다양해지겠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지 않고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손을 사용하는 기능들이 단조롭고 평이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손상동 행동이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이제 막 손 마사지 같은 걸 많이 할 거예요. 막 이렇게 관절 마디마디도 해주고, 엄지검지 사이도 해주고, 뭐 여기 이제 손바닥도 꾹꾹꾹 해주고, 그다음에 뭐 깍지 껴서도 이렇게 해줄 텐데, 우리가 손을 만지면 아이가 엄마가 만져주네, 따뜻하네, 엄마가 눌러주네, 당겨주네, 느끼는 거를, 이게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면서 양말을 신어요. 그러면 양말을 잡고 눈으로 봐야지 이게 잘 들어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과 손이 협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몸놀이 수업을 할 때 손을 만져주시고 손 마사지를 해주실 때 아이의 시선이 손을 보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손을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있다. 그러면 고개를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이가 자기 손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어떤 동작을 이어가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또 손상동행동이 해결되려면 손을 다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거, 뭐 굉장히 사실 다양하죠.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잡아당기고 매달리고 밀고 자기 몸을 지탱하고, 이렇게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죠, 구부렸다가 폈다 하나씩 움직였다가 바깥쪽으로 했다가 굉장히 뭐 손목도 돌리고 손가락도 돌리고 굉장히 다른 동작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놀이를 하면서 손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아이가 다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한되게 쓰기 때문에 나오는 손상동 행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막 손을 막 이렇게 털거나 이러면 사실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그거 하지 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이는 지금 이게 익숙해요. 이게 늘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익숙한 거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의 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의미 있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아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넓혀 주셔야 아이가 자기 익숙하게 하는 행동들을 할 기회들이 줄어들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손상동 행동을 한다고 뭐라고 하시거나 지적하시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손상동 행동이 있는 친구들 중에는 신체와 신체를 잘 연결하지 않아서 여기만 쓰다 보니까 이쪽 팔뚝 영역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힘을 더 많이 써서 이 신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매달린다. 그러면 손으로는 꽉 잡고 팔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연결해서 줘야 되잖아요. 팔에 연결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배에도 힘을 주고, 그래야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잡아가지고 여기로만 힘을 끌어서는 매달리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엎드려서 걸어요. 그러면 자, 지탱할 만큼의 면적을 손바닥을 뻗어서 이 지면에 이렇게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지지대로 해서 이 몸을 이렇게 몸을 방향을 꺾어서 아이가 이제 네 발로 기기에 신체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손상동행동 친구들은 신체를 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이쪽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쪽의 감각이 굉장히 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상담 오면 이 팔뚝을 꾹 눌러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저게 힘을 주든 아니면 움츠리든 아니면 자기 피하든 해야 되는데 엄청 세게 꽉꽉꽉 잡아도 반응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손과 연결돼서 사용할 신체 부위들을 연결돼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감각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인 거죠. 네. 이제 손과 다른 신체 부위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 막 이렇게 등에서 아빠 매달리기도 하고 매달리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 자세에서 아이가 팔로 자기 몸을 체중을 디디면 이제 다리를 들어주면서 팔로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옆으로 가고 이렇게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엄마 아빠가 이제 손을 잡아주면 잡아는 주지만 자기가 힘으로, 물론 배 힘으로 놓기도 하지만 자기가 손으로 끌어서 자기 몸을 그쵸 일으킬 수 있게 이제 이러한 동작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팔을 신체 부위와 연결해서 충분히 힘있게 기능있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몸놀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소근육은 단순히 여기만 잘 쓴다고 소근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서 잘 쓸 수 있어야 소근육 대근육이 다 발달하게 되고, 이제 손을 다양하게 사용하면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굉장히 폭넓어지고 감각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그림 그리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그릴 때 어때요? 막 이렇게 그리면 손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서 동그랗게 할 때 물론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재밌지만 크레파스는 약간 거칠고 뭐 이런 파스넷은 약간 부드럽고 이 손으로 전달되는 그 진동, 그 느낌이 재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거나 끄적거리는 것들이 재밌어지고 흥미가 생기고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상동행동이 소거가 되고 손 촉감각이 건강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그림 그리고 뭔가 쓰고 조작하기에도 이 손으로 수용하는 촉감각이 건강해져야 그런 모든 활동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손가락 관절도 많이 움직이도록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가지고 뭐 요런 거 하나에다 하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둘하면 또 무슨 소리 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모방할 수 있는 놀이를 할 거예요. 뭐 묵지빠 묵지빠 할 거예요. 묵지빠 묵지빠 묵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손가락 접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몇 살이지, 우리 사랑하는 딸 몇 살이지 하면서 손가락 이렇게 접어보면서 뭐 네 달, 네 달, 다섯 달 뭐 이렇게 해볼 거고, 우리 아이들 중에 숫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숫자가 연상되면 1, 2, 3, 4 5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 개념이 연상되는 많고 적고가 연상이 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 마사지 하고 이제 전기놀이도 많이 할 거예요. 전기놀이 어렸을 때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시죠? 손을 꽉꽉꽉꽉 해서 잠깐 동안 여기에 이제 순환을 잠깐 막아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피 안 통하게 하얗게 만들고 주물렀다가 폈다가 또 꾹꾹 눌렀다가 탁탁 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면서 손을 놔주면서 해주면 여기 찌릿찌릿찌릿 그죠? 피가 안 통했다 확 통하면서 그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 전기놀이도 하게 될 거예요. 몸놀이 수업에는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손의 다양한 기능들, 어떤 촉감각의 경험들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몸놀이 말고 만약에 이제 집에서 손으로 다양한 촉감놀이 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맨날 뭐 밀가루다 전분이다 준비하시고 치우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볍게 편하게 실시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요리하실 때 쌀도 같이 씻어보고 야채도 만져보고 같이 썰어보고 설거지도 좀 같이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또 음식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준비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치우고 그거나 일상에서 해보다 보면은 아이한테 경험량도 조금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아이도 처음에는 어지르고 하겠지만은 또 하다 보면은 또 자기가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 손상동행동 충분히 소거 잘 될 수 있어요. 손상동행동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평상시에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고 딱지도 많이 끼시고 손 잡고 뭐 쎄쎄쎄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손을 많이 접촉해서 상대방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방의 손은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관절을 움직이면서 하는지를 자꾸 접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반복적인 그런 행동은 소거가 되고 다양하고 오물조물 예쁘게 손을 쓰는 모습들 로 아이의 성장을 마주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손상동행동에 대한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요. 그러면 몸놀이 라이브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